경수는 순자에 대한 시인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경수는 슈퍼데이트권을 딴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영숙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자 가방을 전해주러 왔을 때 영숙이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경수가 매몰차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어떻게든 붙들어 매려는 영숙이 말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거절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잖아요. 설령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쓰게 되더라도 그것을 순자에게 먼저 얘기하고 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순자에게 허락받고 쓰겠다는 분명한 뜻이었죠. 네, 고민을 거듭하던 경수가 순자를 다시 찾아간 것은 자정이 넘어 12시 5분이었는데요. 경수가 순자의 가방을 갖다 주러 왔을 때로부터 50분이 지난 시각이었죠. 경수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순자는 고통에 아파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지난 7화 방송 이후 현재까지 제작진의 편집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요. 논란의 중심에는 순자가 왜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성 위경련 증상까지 보이면서 병원에 실려가야 했는지,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논란, 그리고 순자가 응급실에 가 있던 그 시간에도 얼마나 못된 험담과 이기적인 행동들이 있었는지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리뷰에서 일부 단서를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 그 그림을 맞춰보긴 했는데요. 여러 다른 채널에서도 관계자의 발언임을 언급하면서 이런저런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자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은 순자의 상처, 영숙의 도발, 그리고 경수의 딜레마로 이어지면서 러브라인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요. 갈등이 극대화됐던 4일차, 경수, 순자, 영숙, 이들의 삼각관계 상황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시청자들처럼 전지적 시점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뻔히 보이는 것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심리를 잘 추적해서 따라가 보고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저희 연프방정식의 리뷰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분석에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올리는 리뷰이니만큼 이번 리뷰도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각관계의 중심, 경수부터 살펴보실까요? 경수의 입장은 사실 꽤나 확고하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최종 결정에 다다르지 못했을 뿐이지 갈팡질팡은 아니라고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1순위는 순자지만 영숙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데이트를 하고 나면 확실히 마음을 결정할 것 같다는 겁니다. 나는 솔로를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출연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희와도 데이트를 해봐야만 결정이 날 것 같다. 저는 사실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꼭 데이트가 아니어도 산책이나 1대1 대화의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호감이냐 아니냐는 충분히 이 정도 대화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1대1 데이트를 나간다면 물론 분위기가 좀 달라서 더 속 깊은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뭐 데이트 매너를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출연자들이 그냥 대화가 아니라 데이트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확실히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수와 영숙은 1대1 대화는 꽤 많이 했거든요. 2일차 밤에는 경수가 영숙을 불러서 대화했고 3일차 아침엔 영숙이 순자와 경수의 아침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찾아와서 정말 딱 숟가락만 얹었죠. 경수를 빼앗아서 1대1 대화를 했습니다. 3일차 밤에는 영숙이 경수를 데리고 나가서 2시간 동안 1대1 대화를 했고요. 4일차 때는 2대1 데이트를 했고 1대1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영숙의 대화 패턴상 90% 이상 영숙이 말을 했겠죠. 뭐 이미 수백 개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 1대1 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일차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경수와 영식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던 대화가 있었죠. 둘 다 두 여자와 2대1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을 때였는데요. 놀랍게도 경수는 영숙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고 대화도 된다는 점점점 이런 평을 합니다. 뭐라고요? 영숙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시청자들이 봤던 대화는 4일차 데이트에서의 대화가 거의 전부였어요. 지독하게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반어법, 비유법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벼운 농담도 농담임을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그냥 웃어주기는 하는데 이해하고 웃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수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일차 밤에 2시간가량 1대1 대화를 했었을 때의 대화 내용은 시청자들이 사실 거의 알지 못해요. 다 편집됐거든요. 경수는 이때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긴 그때의 대화가 답답했다면 2시간이나 대화를 할 리가 없었겠죠. 4일차 때 대화가 잘 안 되고 삐걱거렸던 이유는 순자가 함께 있는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경수의 판단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영식이 영숙님도 적극적인 것 같은데? 라고 물었을 때 경수는 사실 영숙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모습이라서 더 대화를 해보기로 하긴 했지 라고 답을 합니다. 영숙이 순자 눈치를 많이 봐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수는 영숙과 1대1 데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영숙을 놓기 어려워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제작진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영식의 상황과 경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선발주자인 정희, 순자를 같이 놓고 후발주자인 정숙, 영숙을 같이 놓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이 등호까지 사용하면서 수학적 분석, 저희 연프방정식의 영역을 침범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경수의 심리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는 게 저희의 수학적 판단입니다. 저희 연프방정식의 전공인 만큼 정확히 짚어드리자면요. 지금은 마치 경수에게 순자가 먼저 온 사람이고 영숙이 나중에 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누구와 먼저 대화를 해봤고 데이트를 해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수에게는 영숙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영숙에게 먼저 호감이 생겼고 순자는 영숙보다 나중에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아예 경수의 픽 자체가 아니었고요. 심지어 자기소개 직후에는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녀 이미지라서 자기와는 잘 안 맞는다라는 영식의 의견에 동조를 했던 게 경수입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랑 잘 안 맞는다. 그래서 경수는 순자를 아예 배제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굳이 비유하자면 영숙은 경수에게 첫사랑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순자는 원래 싫어했는데 나를 좋다고 하도 따라다녀서 만나봤더니 괜찮더라 라는 케이스 정도 되는 겁니다. 영식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죠. 영식에게 정희는 이미 1일차 밤부터 따로 산책을 신청할 정도의 호감 대상이었고요. 2일차부터는 이미 영식의 1순위였죠. 1대1 데이트도 성공적으로 했고요. 앞의 비유대로라면 정희가 영식의 첫사랑이 맞고 선발주자가 맞습니다. 정숙은 3일차 아침 러닝 때가 되어서야 서로 관심이 생긴 진정한 후발주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식은 2순위 정숙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반면 경수는 2순위 영숙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처음으로 호감을 줬던 상대 영숙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만 온전히 순자한테 갈 수 있는 거죠. 경수는 사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순자에게 비교적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1순위는 순자고 큰 차이로 순자고 다만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4일차 데이트에서 순자에게 얘기했던 거였고요. 순자도 정희처럼 무조건 짜증내면서 우울해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뭐 상처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경수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수의 마음을 믿는다는 자신감이었죠. 그러나 이 데이트 이후로 4차 걸스토크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순자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슈퍼데이트권 쟁탈전 여자부 달리기에서 순자가 1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출연자가 매 순간 모든 결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이때의 경우처럼
경수가 이미 휴대권을 따놓은 상황에서 본인도 휴대권을 따게 되면 경수의 휴대권은 당연히 영숙에게 가겠구나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순자가 이 부분을 놓쳤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이 휴대권을 못 따는 경우 경수가 휴대권 사용을 놓고 고민할 걸 생각하니 아니다. 차라리 내가 따서 쉽게 가자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즉, 경수가 영숙에게 휴대권 쓰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영숙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가 영숙의 입장이었다면 사실 좀 더 쉬웠을 겁니다. 자신이 1등을 하든 순자가 1등을 하든 100% 경수와 슈퍼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순자 혹은 자신이 1등을 해야지 갑자기 정숙이 1등을 해버리면 작전이 꼬여버리죠. 영숙이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경기에 임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확실히 영숙에게 유리한 판이었습니다. 영숙이 막판에 넘어지지 않고 영숙의 대역전 승리로 끝났다면 그렇다면 경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경수는 땡큐였을 겁니다. 자신의 슈퍼데이트권은 당연히 순자에게 가는 거죠. 경수는 이런 상황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순자가 휴대권을 따는 바람에 멘붕이 왔을 겁니다. 지난 리뷰에서 순자의 마음을 도려내고 있던 걸스토크가 경수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중단되는 때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흔적과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한 시간, 상당한 양의 걸스토크가 편집되어 사라져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수가 들어와서 순자를 찾고 영숙의 안위를 물을 때 이때 벽시계를 보면 밤 11시 15분인 게 보입니다. 경수는 순자에게 가방을 돌려주러 왔지만 넘어져서 다친 영숙의 상태도 확인하려는 목적은 있었을 겁니다. 순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정희와 옥수는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영숙과 경수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뒤늦게 듣고 나온 순자는 경수가 영숙과 얘기하는 뒷모습만 보죠. 걸스토크로 이미 상처를 받았던 마음이 더욱 찢어졌을 겁니다. 경수가 가지고 온 가방을 빼앗듯 가지고 가죠. 경수도 좀 놀랐지만 순자가 이미 불 꺼진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쩌지 못합니다. 영숙에게 다친 데는 어떤가 물어보니까 영숙은 엄살을 떠는 게 좀 느껴져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기억도 없다고 하고 뇌진탕이라고 온 건가 싶죠. 하지만 지난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옥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아픈 척, 힘든 척 연기였음이 너무 빤히 보였습니다. 시청자인 저희들이야 빤히 보이지만 경수는 알았을까요? 너무 헉헉거리니까 좀 놀랐을 것 같긴 한데요. 경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숨이 찬가?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영숙의 작전 실패였습니다. 경수가 영숙을 데리고 2층으로 함께 올라간 이유는 영숙의 방이 2층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상하죠? 영숙의 방은 1층인데 경수는 왜 영숙의 방이 2층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건 3일차 밤 경수와 영숙이 2시간 동안 대화했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대화했던 곳이 바로 이곳 2층 거실이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오던 정숙이 경수와 영숙을 보고는 발길을 돌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숙이 경수와 대화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경수에게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마치 2층 방이 정숙과 자신이 같이 쓰는 방인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이 우리를 보고 돌아갔지만 괜찮다. 여기는 내 방이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경수는 영숙의 방이 2층이라고 생각하고 2층까지 데려다주고 가려고 했는데 영숙은 경수가 2층으로 가자고 하니까 올라가서 대화하려는구나 라고 오해했죠. 본인이 전날 밤에 즉흥적으로 했던 거짓말을 잊어버렸던 게 확실합니다. 2층에 올라오자마자 경수는 방으로 데려다줬으니 이제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래 이따 봐 하면서 인사를 했던 거죠. 영숙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계단을 내려가는 경수를 다시 따라 내려가요.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경수는 철벽입니다. 영숙과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순자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야 영숙과 얘기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경수는 영숙과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순자에게 가방을 전해주고 돌아온 경수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경수는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요? 나는 솔로를 봐왔던 모든 분들은 너무 쉽게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순자와 경수가 휴대권을 땄으면 순자가 경수에게, 경수가 영숙에게 쓰겠구나. 대체 왜 고민을 하나요? 순자가 질투하니까? 슈퍼데이트권의 진정한 의미는 1순위에게 써야 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살펴봐도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에서 어찌저찌 두 명이 휴대권을 따는 경우 교차해서 두 개의 슈퍼데이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명이 서로에게 휴대권을 써서 휴대권 한 장을 아예 소멸시켜 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훨씬 적었죠. 그리고 소위 남는 휴대권을 다른 사람에 쓴다고 해도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최종 커플까지 잘 되기도 했습니다. 경수는 순자와 영숙에 대한 마음이 7대 3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순자에 대한 마음이 압도적으로 크고 순자도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고민이었을까요?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첫째, 영숙이 경수의 첫인상 선택 중 한 명이었다는 것. 본인이 먼저 호감을 느꼈던 첫사랑 같은 존재라는 점. 둘째, 3일차 밤 대화 때 이제 와서는 섣불렀다고 후회하기는 하지만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영숙에게 쓰겠다고 공언했었다는 점. 셋째, 영숙이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했고 마지막에 넘어지기까지 해서 크게 낙심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점. 넷째, 내가 영숙에게 휴대권을 써도 순자는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점. 다섯째, 슈퍼데이트를 영숙과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순자가 1순위일 확신이 있다는 점. 네, 이런 이유로 경수는 1순위인 순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2순위인 영숙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2순위 영숙에게 마음이 충분히 컸다면 데이트를 해보고 잘 맞으면 영숙에게 넘어갈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무슨 고민이 필요한가요? 순자에게 물어볼 필요 있나요? 그냥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썼겠죠. 순자에게는 이미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 왔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충분히 재고 비교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경수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숙을 선택하긴 하지만 순자를 걱정하는 그런 고민인 거죠. 순자가 경기 내내 1등을 하고 있을 때 경수의 머릿속은 아, 나는 결국 영숙에게 휴대권을 써야겠구나. 순자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결국 고민의 본질은 사실 순자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순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상처 주지 않을까? 순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순자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순자의 허락하에 영숙과 최종적으로 한번 만나서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네, 주목해서 보셔야 할게요. 경수는 순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경수는 슈퍼데이트권을 딴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영숙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자 가방을 전해주러 왔을 때 영숙이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경수가 매몰차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어떻게든 붙들어 매려는 영숙이 말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거절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잖아요. 설령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쓰게 되더라도 그것을 순자에게 먼저 얘기하고 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순자에게 허락받고 쓰겠다는 분명한 뜻이었죠. 오게티가 있었다면 정의와 상담을 했다는 건데요. 현재 여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수 입장에서는 슈퍼데이트권을 가지고 있는 출연자 가운데 두 명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은 정의밖에 없으니 물어볼 만도 하긴 했습니다. 정의는 영숙처럼 눈치가 없지는 않아요. 반대로 꽤나 머리를 쓰면서 대화하는 스타일입니다. 당연히 룸메이트 영숙을 위해서 꾀를 내서 휴대권은 이순이를 위해 쓰는 게 맞는 것처럼 대답을 해줍니다. 네, 이번 리뷰의 주제는 아니지만 정의는 자신의 휴대권은 막상 1순위인 영식에게 쓸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경수가 정의와의 대화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원래부터 영숙을 골라야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네, 고민을 거듭하던 경수가 순자를 다시 찾아간 것은 자정이 넘어 12시 5분이었는데요. 경수가 순자의 가방을 갖다 주러 왔을 때로부터 50분이 지난 시각이었죠. 경수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순자는 고통에 아파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1층 거실에서 만난 순자의 얼굴이 하얘지고 고통을 참고 있는 표정이 드러났거든요. 경수도 아프냐고 물었어요. 그렇지만 순자가 아니라고 하죠. 경수는 그냥 그런 줄 압니다. 아, 이 눈치 없는 남자들에게는 사실대로 아프다고 말해줘야 해요. 경수는 본인이 F라고 주장하지만요. 남들이 다 T라고 한다면서요. 경수는 말 안 해주면 절대 혼자 알아채지 못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알아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챌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T인데요. 저라도 바로 못 알아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안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아픈 게 아니면 뭐지? 기분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경수를 만날 때면 늘 생기발랄하던 순자였는데 이상하게 우울하고 힘들어 보였을 겁니다. 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수는 당연히 슈퍼데이트권 때문에 우울한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더욱 입을 떼기가 어려워지죠. 순자가 고통으로 울음을 보이자 경수는 왜 울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순자는 또 고개를 저으면서 경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답합니다. 이때 경수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라고 물으면서 순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아봤어야 되는데요. 경수는 순자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자가 울고 있는 게 자기 때문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괜찮아 보여 라고 답하면서 난처해 합니다. 그때 잠에서 깬 영자가 거실로 나오다가 경수를 발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경수는 또 눈치도 없이 옥순 패거리 3인방의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죠. 경수로서는 순자가 저 방의 3인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 방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죠. 저는 이때는 순자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자도 경수에게 사실대로 말하기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말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치욕스러운 방에 제 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나는 저 방에 들어가기 싫다. 저 방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나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빴다. 이런 얘기 가볍게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경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수가 하자는 대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분 나쁜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겨우 통증을 달래고 있는데 경수의 말이 시작되죠. 좀 이기적인 부탁인 것 같은데 순자님이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줬으면 좋겠어. 순자의 인터뷰를 보면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도 저거 다 예상했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말을 하니까 또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크레이프 케이크에 곰이 발자국 하나로 짓밟고 간 느낌이었어요. 순자는 경수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해하려고 했던 경수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됐다는 말입니다. 경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을 계속하죠. 나한테 데이트권 써주면 안 돼? 순자는 경수가 딴 슈퍼데이트권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말을 힘겹게 남기는데요. 사실 그런 말보다 자신이 지금 왜 힘든지를 말했으면 좋았다고 봅니다. 앞방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오고 있었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를 얘기했으면 경수는 그 자리에서 영숙에게 휴대권을 쓰겠다는 생각을 고쳐먹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순자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은 잘 알겠어. 이에 대한 경수의 답변이 의미심장한데요. 아니야, 내 마음은 완전히 그렇지 않아. 이 문장 구조가 좀 부실해서 전체 부정인지 부분 부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오해다. 내 마음은 영숙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었겠죠. 하지만 이 정도 대화가 오고 갔을 때는 이미 순자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이후입니다. 경수도 드디어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죠. 사실 굉장히 늦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더 일찍 알았겠지만 하필이면 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내용의 말을 하고 있었어서 자신이 순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 순자가 그래서 힘들어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자가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늦게나마 알아챈 경수가 급하게 순자에게 누구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이 방이 어디죠? 순자 고통의 근원지 옥순 패거리의 방이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여기 누워있다가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요. 험한 소리를 들으려고요. 예, 그럼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미 순자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죠. 네, 경수는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가 그 자리에 눕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 침대가 아니어서 그냥 좀 깔끔 떨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결국은 제작진이 개입해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기로 합니다. 제작진 쪽에서도 사실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았다고 봅니다. 순자가 통증을 참고 버틴 게 1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너무 오랫동안 무심했던 건 아닌지 싶네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진 순자가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와서 순자의 등을 쓰담쓰담 해주는데요. 순자가 순간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긴 그들의 방인데 대체 누가 이런 소름 끼치는 가식적인 행동을? 고개를 들어보니 다행히 영자였습니다. 순간 눈에서 눈물이 뿌앵.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권을 쓸 거면서 휴대권을 자기에게 써달라고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냐. 양심도 없다. 정말 못됐다. 결국 그래서 순자가 쓰러진 거다. 순자가 아팠던 것은 사실이지만 순자를 마지막에 쓰러뜨린 건 경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휴대권을 자기에게 써달라는 부탁을 이기심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애정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적어도 나는 당신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너와의 데이트가 먼저이고 그게 확보가 된다면 나는 남는 휴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쓰겠다. 만약에 네가 싫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휴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고 너에게 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나요? 불편한 결정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경수가 휴대권을 자신에게 써달라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휴대권을 영숙에게 써버린다면요. 이게 정말 최악 아닌가요? 적어도 경수처럼 휴대권을 쓰기 전에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해하고 부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가장 최선은 경수가 자신의 휴대권을 스스로 알아서 그냥 폐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순자에게 쓰고 네 휴대권은 네가 알아서 해. 폐기하든 다른 남자에게 쓰든 뭐 이렇게 100% 확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가장 최선이겠지만요. 지금 경수의 마음이 100%가 아닌 것은 순자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 경수가 그랬던 것처럼 미리 자기에게 와서 양해를 구했던 모습, 이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최선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순자가 병원으로 갔고 경수는 다시 홀로 남아 고민합니다. 다시 전지적 시점이 아닌 경수의 시점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경수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방향은 순자가 아프다. 달리기 후유증 같지는 않다. 내가 영숙에게 휴대권을 쓰겠다고 해서 아픈 것 같다. 순자가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질투가 너무 심해서 몸까지 아픈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전지적 시점인 우리 시청자가 보기에는 답답하죠. 이제 순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경수가 이 사정을 알아서 눈치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당시 이 현장에서 순자 따돌리기, 괴롭히기, 이 왕따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순자와 옥순 딱 2명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 주동자 이렇게 딱 둘이죠. 정의는 어느 정도 눈치는 있지만 얄밉게 처신하는 순자에 대해서 룸메이트끼리 좀 도와주자 이 정도. 방에서 나누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몰랐던 듯 하고요. 영숙도 마찬가지로 왕따 같은 것에 대한 인지는 없이 그냥 얄미운 순자에게 심술 부리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제작진도 나중에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제작진이 다 알면서도 왕따를 이렇게 방치했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되겠죠. 어쩌면 그래서 제작진이 이 왕따 사건을 최대한 은폐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순자의 룸메이트 영자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을 토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자는 현재 순자에게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순자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자가 옥순 패거리의 이 악질적인 따돌림 괴롭힘에 대해 털어놓은 상대는 영자뿐이었습니다. 일단 4일차 아침에 있었던 1차 걸스토크는 순자와 영자가 함께 들었고요. 영자가 더 분개했었어요. 그러나 영자의 생각은 앞방 사람들은 참 무례하다. 남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다.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때는 순자의 생각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옥순의 본격적인 순자 흉보기, 흠집내기, 괴롭히기가 시작된 오후의 2차 걸스토크부터는 영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경수가 순자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 둘이 안 어울려. 뭐 이런 말은 오직 순자 혼자 들었다는 겁니다. 데이트를 앞두고 영숙을 노골적으로 응원하면서 순자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3차 걸스토크 때도 영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자는 순자의 스트레스를 사실상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야 드디어 순자와 영자가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관련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영자는 바로 이해하지 못하죠. 순자가 앞방 사람들의 걸스토크로 인한 자신의 괴로움, 상처를 말하려고 했을 때 영자는 경수가 확신을 안 줬냐고 묻습니다. 순자가 뭔가 괴로워한다면 그건 당연히 경수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3차 걸스토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니 데이트 선택하고 여기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을 때 뻔히 내가 옆에 있는데 저 방 사람들이 다 씹어먹고 와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멘탈이 갈리는 거야. 기분이 그때부터 언짢고 속이 안 좋은 거야. 네, 순자가 너무 순한 맛으로 얘기했나요? 영자는 심각성을 여전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또 경수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경수님은 태도가 어땠는데요? 아직도 갈팡질팡이에요? 순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경수는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해한다. 그러면 순자의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앞방 사람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영자는 계속 경수 얘기만 합니다. 경수가 슈퍼데이트권을 영숙에게 쓴다면 어떨지 묻습니다. 뭐 순자가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그 상황은 분명히 기분 나쁘고 질투나는 상황이겠죠. 그런 쓸데없는 질문만 계속하다가 대화가 끝났어요. 어렵게 걸스토크의 괴로움을 토로했던 순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끝났던 겁니다. 순자는 말을 전했다고 믿었지만 영자는 옥순 패거리가 일부러 순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데이트권 쟁탈전 이후에 있었던 4차 걸스토크. 옥순이 우리 마음속 1등은 영숙이다. 영숙은 순자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라는 말이 나왔던 바로 그 4차 걸스토크 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방송되고 아마도 몹쓸 말이 너무 많아서 대대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4차 걸스토크죠. 영자는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몸살 기운 때문인지 바로 쓰러져서 잠이 들었거든요. 경수가 잠시 들렸다 간 후로 순자가 심해진 통증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때 영자가 잠에서 깨어나 묻습니다. 왜 많이 아파? 순자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답하는데요. 그때에도 왜 힘드냐고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했는데 그냥 나 있잖아 울지마 영자 있잖아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은 채 그냥 위로에만 그쳤습니다. 순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배를 부둥켜 안고 앓기 시작했는데요. 경수의 2차 방문이 있기 50분 전이었습니다. 영자가 분명하게 순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순자가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아팠다면 적어도 경수에게는 순자에게 들었던 얘기를 어느 정도 전달해 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순자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에 대한 추측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분명히 앞방 때문에 괴롭다는 말을 영자에게 했었고 배가 아프다는 말까지 했었잖아요. 극심한 고통으로 말도 한마디 못하던 순자가 영자를 보자마자 뿌앵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현재 순자가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영자뿐이었습니다. 영자도 뭔가 꺼림직한 게 있으니까 정의와 영숙이 왔을 때 오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 정도의 꺼림직함이 있었으면 경수에게도 얘기를 해줬어야죠. 영자도 사실 이후로는 본인이 아파서 공용거실을 가지도 못하는 바람에
경수와 얘기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자가 조금만 더 세심했다면 경수 순자 관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당시 일을 회상하는 순자의 인터뷰인데요. 네, 물론 4차 거스토크를 거의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자의 인터뷰도 거의 다 드러냈겠죠. 그 방안에서 자꾸만 제 얘기가 나온다.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전혀 방송으로 확인되지가 않죠. 네, 이렇게 확 편집된 인터뷰를 보면 마치 경수의 행동, 그에 따른 질투심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순자의 상태에 영향을 준 것처럼 나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친 편집으로 사실이 왜곡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순자가 스트레스성 위경련을 일으킨 것은 100% 옥순패거리의 괴롭힘, 걸스토크 때문이었고 질투심은 괴롭힘 때문에 피폐해진 마음에서 생긴 반작용에 가깝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왕따와 질투심이 합쳐져서 위경련이 생긴 게 아니고 왕따와 그로 인한 위경련의 고통 때문에 원래는 없었을 질투심이 생겼다는 거죠. 사람들은 원래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 마음이 약해지면서 나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평소였다면 충분히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상황에도 내 몸이 아프고 힘들면 괜히 화가 나고 심술이 나고 질투가 나죠. 순자는 분명히 경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현재 경수의 마음속 압도적 1위가 순자 자신인 것을 확인받는 정도로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경수를 믿고 있었고요. 2대1 데이트로 영숙을 직접 겪어도 봤고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경수가 영숙과의 데이트 가능성을 누누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질투심이 크게 생기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순자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순자도 경수도 결국은 휴대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수 입장에서는 순자에게 충분히 고지는 했으니까 비록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냥 원래 계획대로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쓰는 것도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괴로워하던 순자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였죠. 당시 경수가 이해하고 있던 상황은 순자가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질투가 너무 심해서 몸까지 아픈 상태가 됐다 였죠.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결코 순자에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사실 좀 부담스럽죠. 질투가 얼마나 심하면 몸까지 아플까? 무섭다. 이런 사람은 얼른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경수는 2, 30분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가 드디어 영숙을 찾아간 것은 새벽 1시경 함께 여자 건물로 이동하는데요. 지난 3일차 밤 2시간을 대화했던 그 공간 되겠습니다. 다친 곳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영숙은 다들 아까 공용거실에서 내가 1등이래. 이렇게 순자가 없던 공용거실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무슨 말이 편집됐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왔고요. 그렇게 이 둘은 2층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그나저나 영숙은 경수랑 있을 때 지나치게 몸을 좀 밀착하는 것 같아요. 4일차 데이트 선택 때도 딱 붙어서 밀착하고 있다가 순자가 오고 나서야 살짝 몸을 뗐는데요. 그때는 추워서 그러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실내에서도 옆에 앉기만 하면 팔을 딱 밀착하고 있네요. 아마 영숙의 스킨십 플러팅이 아닌가 싶네요. 경수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생각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슈퍼데이트권을 영숙에게 쓰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순자를 두고 순자가 마음 아플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는데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영숙과는 슈퍼데이트에 대한 약속도 하긴 했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정도의 긴급 상황이고 애초에 영숙과 잘해볼 생각도 크지 않았고 그저 제대로 데이트를 못해본 아쉬움 정도에 대한 약한 미련이었으니까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거죠. 영숙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할 정도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었을 텐데요. 옥순과 정희가 으쌰으쌰 해준 것도 있겠지만 공용 거실에서의 여론전도 장악했고 나는 달리기에서 멋지게 사실상 1등을 했고 이제 경수가 나에게 휴대권을 써주는 것만 남았는데 그래서 경수가 부르길래 잔뜩 기대하고 왔더니 휴대권을 안 쓰겠다고 하잖아요. 말문이 막혀버리죠. 자, 이렇게 7화는 여기서 끝났고요. 예고편이 시작되는데요.
8화는 끊겨버린 경수와 영숙의 대화에서 다시 시작되나 봅니다. 경수에게 거절 통보를 받은 영숙은 어렵게 정신을 차리고 항변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너한테 쓰려고 열심히 뛴 거야. 한 번쯤은 나한테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도 해보는데요. 경수의 마음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거든요. 경수의 거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숙. 옆에서 그녀를 부추기는 옥순과 정의가 있을 것이고요. 영숙이 각성하면서 흑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놓고 순자 흉을 보죠. 영식, 정희, 정숙이 모여있는 이 삼각관계 방에 눈치 없이 혼자 들어가서는 경수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경수님이 그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한데 휴대권은 나한테 쓰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한풀이를 합니다. 역전을 노리는 여론전이었을까요? 아니면 화풀이였을까요? 경수가 이미 휴대권을 안 쓰겠다고 통보했잖아요.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던 경수를 갑자기 눈물쇼로 빼앗아가 버린 순자가 미워져서 심술을 부리던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다친 거 왜 뛰었어? 경수한테 쓰려고 뛴 거 아니야. 나도 한번 오열해? 오열까지는 아니었잖아. 순자가 오열한 건 단지 쇼였다는 주장입니다. 아프다는 말은 쏙 빼고 눈물쇼를 벌였다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고민의 시간을 갖던 경수가 이 방에 들어와서 영숙을 다시 불러내는데요. 저는 경수가 고민 끝에 뭐 결정을 번복하려고 영숙을 다시 찾아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왜 경수가 다시 영숙을 찾아갔는가?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경수에게 거절당했던 충격이 너무 컸던 영숙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수의 위치를 수소문하고 불러달라고 했을 가능성입니다. 영숙이 만남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수가 영숙을 찾아갔던 거죠. 두 번째는 영숙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예고편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경수가 자기에게 했던 말 전하면서 순자의 눈물쇼 때문에 경수가 넘어갔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영숙을 제지하러 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경수가 방에 찾아오자마자 영숙은 이미 일어나서 경수에 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경수가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경수를 만나게 된 영숙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는 예고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측이 잘 안 되는데요. 대신 제작진은 다음날 아침, 5일차 아침의 모습을 슬쩍 보여줍니다. 영숙과 경수가 웃으면서 단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경수가 지난밤 영숙의 설득에 넘어갔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휴대권을 순자에게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자가 없었거든요. 영숙은 경수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고 생각을 더 해달라 정도의 부탁만 하고 헤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보통 4일차 밤에 휴대권 쟁탈전이 있으면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는 휴대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룰 아닌가요?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 좀 예외를 뒀나요? 아니면 순자의 응급실 행 때문에 규칙을 좀 바꿨나요? 슈퍼데이트권은 뭐 5장이었고요. 그중 4일차 밤까지 영수와 광수만이 휴대권을 영자에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요. 응급실에 있는 순자도, 순자를 기다렸던 경수도, 심지어는 정의도 휴대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일차 아침까지 연장해 준 모양입니다. 5일차 아침에 영숙과 경수가 웃으며 앉아있던 곳은 남자동 거실 쪽의 테라스인데요. 영숙이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경수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옥순 정의의 코치를 받고 온 모양인데요. 나긋나긋 애교를 부리는 작전으로 선회한 듯 보입니다. 그때까지 휴대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휴대권을 쟁취하러 온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경수가 웃고는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대화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표정이죠. 자막으로 아무리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해도 제 눈에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경수의 마음을 바꿔보려는 영숙과 이 상황을 너무 불편해하고 있는 경수 이렇게 보였습니다. 즉 이날 아침 장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슈퍼데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제 예상은 경수는 그냥 순자에게 쓰고 순자의 휴대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뭐 순자가 경수한테 쓰면 바로 그게 소멸이죠.
순자가 퇴소했다는 황당한 루머도 잠시 돌았었는데요. 아닙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잘 복귀했고요. 예고편에서 두 장면에서 목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자동 1층 거실에서 영자와 함께 화장하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용 부엌 식탁에서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결론을 짓고 나니까 이번 31기를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딱 걸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1회차 때 영숙의 미리 보기에 나왔던 1대1 데이트인데요. 이게 점점 더 미스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상대 남자는 경수고요. 5일차인 것도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숙과 경수의 복장이 이번 예고편 아침 테라스에서 봤던 복장과 같습니다. 창 밖으로 밝기 때문에 시간은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눈이 오는 날이라서 날씨는 좀 흐린 것 같지만 확실히 저녁이나 밤 데이트는 아닙니다. 영숙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죠. 결정은 최종 선택에 가서 해달라라는 말도 거절을 들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지 말고 최종 선택 때 해달라라는 거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이 요기베라의 명언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음을 시인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영숙이 했던 말, 그 중에 첫 문장 되겠습니다. 영숙은 분명하게 내가 나온 목적이 너를 흔들기 위해 나온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경수를 선택해서 데리고 나온 데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만에 하나 경수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숙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온 데이트였다면 영숙이 이런 말을 할까요? 휴대권이라는 건 선택을 받으면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영숙이 거부하지 못해요. 따로 내가 나온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죄송하지만 영숙님이 아무리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말을 못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데이트는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영숙이 어떻게 경수를 선택해서 데리고 나오죠? 영숙은 슈퍼데이트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여자 선택 데이트가 또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자 선택이 있다면 1대1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순자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순자가 알아서 포기해 주나요? 다대일은 어차피 싫고 그럴 바에야 영숙이랑 제대로 정리하고 와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설령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 슈퍼데이트 이후일 텐데요. 그러면 5일차 저녁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이 데이트는 저녁이 되기 전 날이 밝을 때의 데이트입니다. 아, 그렇다면 대체 이 1대1 데이트는 뭘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있는데요.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을 추가로 또 해서 영숙이 뭔가 획득하나요? 아니면은 뭐 뒤늦게 부모님 사진 매칭 데이트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사진 매칭 데이트가 있다고 해도 그건 영숙이 능동적으로 경수를 선택해서 데리고 나오는 데이트라고 할 수 없죠. 아침에 경수를 만나서 다짜고짜 둘이 제작진의 허락을 받고 브런치를 먹으러 나가나요? 데이트권도 없는데 이런 개인 행동이 가능한가요? 둘만 오케이 하면 나갔다 와도 되나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8기 때를 보시면요. 공식 데이트가 없었던 영철과 순자가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와 빵을 먹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작진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 일정이 허용이 되면 제작진은 앞으로 일정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텐데요. 네, 저마다 뭐 개인 일정으로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습니까? 또 한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제작진이 순자가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수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목해서 실효적으로 휴대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있지만 휴대권을 그 자체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면 경수는 순자가 옆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숙을 지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자신이 선택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나온 목적은 뭐뭐뭐야 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던 것 뿐이고요. 아, 진짜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경수와 순자, 영숙에게 있었던 삼각관계, 폭풍과도 같았던 4일차를 다시 리뷰해 봤습니다. 제 결론은 지난 리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수와 순자의 사이는 튼튼하다. 하지만 영숙의 공격적인 도발이 시작될 것이고 옥순 패거리의 패악질이 더 심화돼서 순자를 괴롭힐 것이다.
옥수는 사적인 증오심 때문에 순자를 괴롭히면서 커플을 깨려고 하고 있지만 영숙은 진짜 경수를 쟁취하고 싶어서 가진 수를 다 동원할 자세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음 주도 순자에게는 매우 험난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순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영자에게도 좀 자세히 얘기하고 경수에게도 잘 얘기해서 이해와 공감을 받고 경수의 최종 선택 확답까지 받아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이 과정에서 따돌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다면 옥순 패거리는 또 천연덕스럽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 텐데요. 아, 정말이지 역대로 이렇게 시청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기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연자들도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과몰입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송에서의 캐릭터만 평가하고요. 그들의 외부, 일상 삶에 대해서는 함부로 단정 짓거나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개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 방해 행위는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시청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구독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부터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이프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경수와 순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역대급으로 길었던 리뷰, 오늘 리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포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